여러분, 처음 스마트폰을 세상에서 딱 봤을 때 어떠셨나요? 글쎄요. 그냥 선이 없는 예쁜 전화기네. 다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얕은 감상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 작은 기기가 우리의 일상, 금융, 엔터테인먼트, 심지어 인간 관계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가 다룰 주제도 그때 스마트폰과 굉장히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빌리티 산업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조비 에비에이션, 그리고 미래항공 모빌리티, AAM을 단순히 하늘을 나는 10분짜리 택시 정도로만 생각하시진 않을 겁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심층 분석을 위해서 미 교통부, 그러니까 DOT가 발표한 2026-2036 AAM 전략 보고서를 기본으로 깔고요. 조비의 재무구조, 기술 파트너십을 분석한 다양한 아티클들을 스택으로 아주 높게 쌓아두고 샅샅이 분석해 봤거든요. 네.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의 진화가 아닙니다. 그럼요. 무려 100년 만에 인류의 이동 인프라,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거대한 운영체제를 완전히 재설계하는 프로젝트죠. 수십 년간 2차원 아스팔트 도로망에 갇혀있던 우리의 이동 방식을 해체하는 겁니다. 아, 2차원 도로망의 해체. 네. 그리고 도시상공의 3차원 레이어라는 새로운 영토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또 수익성 있는 국가 인프라로 편익시킬 것인가. 그 치열한 고민이 보고서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확실히 시야가 넓네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 기업과 산업의 구조적 펀더멘털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부의 관점에서 시작해 볼까요? DOT 보고서의 핵심 전력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효율의 영역 정복이죠. 정확합니다. 보고서에서는 이걸 지역 간 항공이동, 사실 현재 우리의 교통망은 약간 극단적이잖아요. 맞아요.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고 아주 먼 거리는 비행기를 타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입니다. 자동차로 가기엔 너무 멀거나 길이 꽉 막히고, 그렇다고 비행기를 타자니 공항까지 가서 수속 밟는 시간이 더 걸리는 아주 애매한 중단거리 거점들이 항상 문제였죠. 조비의 전기 수직이 착륙기 EVTOL이 바로 그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고든다는 거. 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식입니다. 사실 중단거리 비행이나 수직이 착륙 자체는 기존 헬리콥터가 이미 하던 역할이거든요. 하지만 헬리콥터는 대중화되지 못했죠.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내연기관 특유의 엄청난 굉음 때문에 도심 진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고요. 유지보수 비용도 천문학적이지 않나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극소수의 부유층이나 응급구조 같은 특수 목적용으로만 쓰였던 겁니다. 그런데 조비가 이걸 전기모터와 분산 전기 추진 기술로 풀어낸 거예요.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분석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네, 단순히 조용해진 게 아니라 소음을 도시의 일반적인 백그라운드 노이즈 수준으로 낮춰버렸습니다. 게다가 운용 비용도 헬기와는 비교가 안 되게 절감했고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 발전했다는 의미를 넘어선 거네요. 그렇죠. 헬리콥터가 실패했던 대중적인 3차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을 마침내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와, 경제적 타당성. 게다가 저는 지형에 관한 아티클 분석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지상 인프라, 그러니까 기차나 도로는 결국 산맥이나 해안선 같은 지형에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산이 있으면 뚫거나 삥 돌아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하늘길은 지형 자체를 무시해버리죠. 맞습니다. 물리적 장벽 때문에 단절되었던 지역들이 하늘을 통해 직선으로 꽂히듯 연결되면 지역 경제의 연결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파트너십이 하나 등장합니다. 제공된 재무 분석 자료 기억하시죠? 아, 델타항공 이야기군요. 델타항공이 조비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죠. 네, 생각해보면 기존의 거대 항공사가 왜 다른 곳도 아닌 이 초기 단계의 AAM 기업에 이렇게 큰 돈을 베팅했을까요? 블룸버그나 여러 분석 기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짚어내는 키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공중 피더망의 가치. 맞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꽉 막힌 올림픽대로나 고속도로를 뚫고 공항에 도착해서 주차 공간 찾고 셔틀 타고. 어휴, 생각만 해도 벌써 지치네요. 그 모든 과정이 거대한 병목 현상이죠. 델타항공은 조비의 기체를 이용해서
그 병목을 아예 지워버리고 싶은 겁니다. 도심 곳곳에 위치한 버티포트에서 조비 기체를 타고 공항 활주로 내에 있는 델타 전용 게이트로 직행하는 심리스 동선을 구축하는 거죠. 끊김없는 심리스 동선. 그럼 델타 항공 입장에서는 고객이 집 앞 버티포트에 발을 들이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델타의 생태계로 편입시키는 거죠. 고객의 여정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하고 압도적인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조비 입장에서도 이 파트너십은 엄청난 무기가 되겠네요.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면서 승객을 모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요. 델타 항공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프리미엄 고객의 이동 수요를 그대로 흡수하는 거니까요. 국가 항공망과 직접 접속하는 하이패스를 얻은 셈입니다. 여정 전체의 재설계라 완벽한 윈윈이네요. 그런데 DOT 보고서를 더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이게 여객 운송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맞습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인프라가 깔릴 때 규제 당국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기꺼이 열어주는 분야가 따로 있죠. 화물과 응급 서비스죠. 네. 보고서에서도 AAM 기술의 초기 수용 단계에서 재난 대응과 물류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프라 산업의 전형적인 발전 패턴이기도 하고요. 특히 응급 대응의 경우는 비용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확보라는 가치가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장기 이식 배송이나 총각을 다투는 사고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활주로 없이 좁은 공간에 수직으로 이착륙하면서도 헬기보다 훨씬 빠르고 조용한 기체. 이건 당장이라도 투입해야 할 엄청난 고부가가치 사산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언급된 비타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쟁사들의 행보를 보면 화물 운송 쪽 전략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응대한 실제 비행 운영 데이터를 빠르게 축적하고 있습니다. 조비 역시 화물용과 여객용 기체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니까 동일한 버티포트와 관제 인프라, 충전 시설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수요를 말 그대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수요의 다각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번 스택의 자료들을 쫙 읽으면서 가장 정말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로 미 국방부와의 파트너십이요. 애질리티 프라임 프로젝트에 관한 국방 분석 아티클이 있었잖아요. 군사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인가요? 군사 전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비의 전기 모터 기체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블랙호크나 아파치 같은 군용 헬기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존 군용 헬기들은 작전을 뛸 때 엄청난 굉음을 내며 날아가잖아요. 게다가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이 어마어마해서 적의 열화상 카메라나 적외선 유도 미사일에 아주 쉽게 포착됩니다. 생존율과 직결되는 문제죠. 그런데 조비의 EVTOL은 전기 모터를 쓰니까 네, 소음이 혁신적으로 낮아서 한밤중에 조용히 적진에 접근할 수 있죠. 게다가 전기 모터 특성상 발열이 적어서 열화상 카메라에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와, 은밀한 전술 수송이나 적진에서의 부상병 구출 임무에 압도적인 우위를 제공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열광하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국방부에 납품하고 군사적 목적에 맞게 기체를 막 개조하는 그런 작업들이 오히려 조비의 본래 목표인 민간 여객 상용화를 지연시키는 거 아닐까요? R&D 역량을 분산시키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잖아요. 투자 관련 아티클들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재무 분석 자료들을 보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라고요? 호재로 본다는 건가요? 네, 이 군사 파트너십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비희석성 자금 조달, 그리고 실증 데이터 축적. 이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고 있거든요. 비희석성 자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보통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기술을 상용화하기 전까지 버티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외부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죠. 주식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조비는 미 공군의 기체를 인도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국방부로부터 막대한 현금을 직접 받습니다. 주주 가치를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 R&D 자금을 넉넉하게 조달하는 완벽한 캐시카우인 셈이죠. 돈을 쓰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돈을 받으면서 테스트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비행 시간이에요. 민간 상용화를 위해 FAA, 즉 연방항공청 인증을 받으려면
엄청난 시간의 실증 비행 데이터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민간 공역에서는 그 실험 비행을 맘대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제약이 아주 많죠. 하지만 군사기지는 철저하게 통제된 환경입니다. 조비는 군 기지 내에서 수천 시간의 실증 데이터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심지어 돈을 받으면서 쌓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비가 단순히 모빌리티 기업을 넘어서서 국가의 필수 안보 인프라 일부로 스며들고 있다는 통찰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비희석성 자금에 규제 프리패스를 위한 방대한 데이터까지 국방부가 사실상 조비의 거대한 샌드박스가 되어주고 있었던 거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전략이 아주 치밀하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기체 성능이나 물리적 인프라 같은 하드웨어 중심의 이야기를 했다면 시점을 완전히 소프트웨어로 돌려보겠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군요. 네, 2020년에 아주 상징적인 딜이 하나 있었죠. 세계적인 기업 우버가 자신들의 플라잉카 보문인 우버 엘리베이트를 조비에게 완전히 넘겼습니다. 심지어 대규모 투자까지 단행하면서요. 그건 단순한 사업 매각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OS라는 거대한 운영체제가 조비라는 하드웨어에 이식된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 매칭 알고리즘이 왜 그렇게 강력한 해자로 작용하는 건가요? 우버가 지난 10년 넘게 전 세계 지상교통 시장을 지배하면서 쌓아온 데이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떤 날씨에, 어떤 지역에서 사람들의 이동 수요가 폭발하는지 예측하는 고도화된 모델링이 있죠. 아, 그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요. 네, 그리고 그 수요와 이동 수단을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최적의 매칭 알고리즘. 조비는 우버 엘리베이터를 인수하면서 이 수십억 달러짜리 지적 자산을 통째로 흡수한 겁니다. 기체만 덜렁 만드는 게 아니었네요. 이착륙 일정을 초단위로 조율하는 공역 관제 시스템까지 이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한 하늘의 iOS를 구축해버린 겁니다. 와, 하늘의 iOS.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iOS와 앱스토어 생태계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한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네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전력이죠.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에어택시 기체를 아주 싼 값에 마구 찍어내고 있다는 뉴스가 종종 보이거든요. 조비가 그런 후발주자들의 추경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군요. 기체라는 껍데기는 돈과 인력을 무식하게 쏟아부으면 역공학으로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세계 도시의 지상교통 데이터와 완벽하게 연동되어서 수천 대의 기체를 허공에서 충돌 없이 가장 수익성 높은 루트로 배차하는 이 거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이건 하루아침에 절대 복사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네요. 네, 기술 탈취나 카피캣이 범접할 수 없는 진정한 회자죠. 보이지 않는 장벽하니까 이 산업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높고 견고한 장벽이 하나 더 생각납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미 연방항공청 FAA의 규제 인증이죠. 아, 항공산업의 꽃이자 가장 큰 허들이죠. 분석 자료들을 보면 FAA 상업 비행 인증 과정을 두고 스테이지 1에서 5까지 이어지는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터널이라고 표현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항공산업은 다른 모빌리티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의 목숨이 수백 미터 상공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류가 만든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깐깐할 수밖에 없죠. 대충 서류 낸다고 통과되는 게 아니겠죠? 절대 아닙니다. 특히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좌절하는 스테이지 4, 즉 상세 설계 및 구현 입증 단계를 보면요. 기체를 구성하는 수만 개의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극한의 상황에서도 절대 고장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극한의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인가요? 만약 고장이 나더라도 그것이 치명적인 추락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방대한 실제 데이터로 입증해야 해요. 부품 하나하나의 물리적 한계치를 테스트하고 말 그대로 박살 내면서 신뢰성을 증명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정말 뼈를 깎는 과정이네요. 그 터널을 조비가 지금 가장 선두에서 뚫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DOT 보고서나 산업 분석가들이 이 조비를 단순한 수험생 위치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예리하시네요. 맞습니다. AAM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산업입니다. 그 말은 곧 인증할 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죠. 아, 시험 범위도 없고 정답도 없는 상태군요. 네. 그래서 FAA 역시 조비와 함께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전 세계 AAM 산업이 지켜야 할 글로벌 표준 기준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조비가 룰 메이커가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후발주자들이 이제 막 3D 렌더링 끝내고 부품 몇 개 조립하기 시작했을 때 조비는 이미 수년 전부터 규제 당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룰을 세팅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 시장에서 당국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실제 비행 데이터로 겹겹이 쌓아올린 시간과 실력. 이건 아무리 뒤늦게 뛰어든 거대 자본이라도 단기간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궁극의 진입 장벽이네요. 맞습니다. 시간이 곧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해자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이 거대한 인프라 혁명과 겹겹이 쌓인 장벽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재무제표나 구체적인 숫자를 중요하게 보시는 아주 분석적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하죠. 투자 관점에서는 결국 숫자가 증명해줘야 하니까요. 네, 기술 좋고 비전 훌륭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숫자로 증명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야? 이렇게 질문하실 타이밍이죠. 스택에 포함된 단위 경제학, 그러니까 유닛 이코노믹스 아티클들을 보면서 이 비즈니스를 정교한 수학 함수로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모빌리티 수익의 핵심은 기체 가동률, 즉 회전율과 유지보수 비용의 싸움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간단한 분수 형태의 수학 함수로 쪼개보죠. 분자는 기체가 하루에 몇 번이나 돈을 벌어오는가, 즉 가동률입니다. 그리고 분모는 비행기를 띄우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들이죠. 기존 내연기관 헬리콥터를 이 함수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망적입니다. 헬리콥터는 부품 수가 수만 개에 달해서 비행을 한 번 하고 나면 정비에 엄청난 시간을 쏟아야 해요. 분모인 유지보수비와 연료비는 천문학적으로 치솟는데 정비하느라 땅에 서 있는 시간이 기니까 분자인 가동률은 바닥을 치죠. 수학적으로 애초에 대중화가 불가능한 모델이었군요. 네. 그런데 조비의 eVTOL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니까 이 함수의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전기차를 타보신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전기 모터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움직이는 부품 수가 획기적으로 적잖아요. 진동도 거의 없고요. 이건 곧 고장이 잘 안 나고 필수적인 정비 소요 시간이 파격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값비싼 항공유 대신 전기를 쓰니까 에너지 비용도 뚝 떨어지죠. 분모인 비용은 최소화되는데 분자인 비행 횟수는 극대화된다. 맞습니다. 초기에 버티포트를 짓고 기체를 생산하는 고정비, 즉 캐펙스 허들만 한번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체가 하늘에 뜨는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이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구조입니다. 완벽한 영업 레버리지 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재무적으로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모델이죠. 아, 그래서 조비의 조벤 비버트 CEO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지금이 생산 확대의 적기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군요. 이제 기술 검증 단계를 넘어서 공장에서 기체를 붕어빵처럼 찍어내어 저 엄청난 영업 레버리지를 터트려야 할 타이밍이 다가왔다는 건데 여기서 저희가 준비한 스택의 마지막 퍼즐, 도요타가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퍼즐 중 하나죠. 사실 비행기 한 대를 랩에서 장인이 손으로 깎아서 만드는 것과 컨베이어 벨트에서 수백 대를 똑같은 품질로 찍어내는 양산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테슬라도 과거에 그 생산 지옥을 겪었고요. 도요타가 조비의 공장에서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양산 관련 아티클들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마리나에 위치한 조비의 생산 공장에는 도요타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직접 상주하고 있습니다. 직접이요? 네. 세계 최고의 제조 공법으로 불리는 도요타 생산 방식, 즉 TPS를 조비의 공정에 그대로 이식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를 들자면 항공기 무게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탄소 섬유를 적층하고 굳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엄청난 시간과 수작업이 들어가는 최악의 병목 구간이거든요.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도요타의 엔지니어들이 개입해서 동선과 공정을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며칠씩 걸리던 작업을 단 몇 시간 단위로 단축시켰고 동시에 불량률을 극한으로 제어하고 있죠. 와, 몇 시간으로 줄어들었다고요? 조비의 완벽한 수익 함수가 그냥 엑셀 파일 속의 이론으로 남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도요타의 그 현실적이고 깐깐한 스케일업 노하우를 통해서 현실 세계의 숫자로 증명될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연결고리들입니다. DOT의 3차원 인프라 개척 전략, 군사 실증 데이터를 통한 비희석성 자금 조달, 우버가 넘겨준 강력한 하늘의 OS, FAA와의 표준화 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요타의 양산 노하우까지.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죠. 네, 오늘 저희가 스택의 자료들을 낱낱이 해체하며 짚어본 일 딥다이브를 이제 종합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조비 에비에이션과 AAM 산업은 단순히 전기 배터리 달린 비행기가 나오는 단발성 이벤트나 단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테마주가 아닙니다. 100년 넘게 2차원 아스팔트 도로에 묶여있던 인류의 이동 운영 체제를 완전히 갈아엎는 겁니다. 수십 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시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대한 혁명이죠. 새로운 인프라가 깔리는 초기 시점에는 당연히 여러 노이즈가 발생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럼요. 금리가 오르거나 규제 당국의 승인이 몇 달 지연된다거나 하는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주가도 흔들리겠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것처럼 거대한 시장의 수요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 수익 구조, 경쟁사가 좁힐 수 없는 소프트웨어와 인증 데이터의 압도적인 격차, 그리고 도요타와 함께 만들어가는 양산 수율, 이 구조적 펀더멘털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그런 단기적인 흔들림에 시선을 뺏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잔파로가 아니라 심해의 거대한 해류를 보는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스택의 자료들을 덮으면서 문득 제 머릿속을 강탄한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꼭 던져드리고 싶네요.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지도,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는 철저하게 지상 인프라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과 얼마나 가까운가, 이른바 역세권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했죠. 맞아요. 출퇴근 시간에 강남이나 도심 진입로가 안 막히는가에 따라서 집값이 천차만별로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3차원의 하늘길이 완전히 열려서 산이나 강 같은 지형지물의 방해나 교통체증 없이 출퇴근 시간이 거리가 아닌 분 단위로 누구에게나 평등해지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요? 그거 정말 엄청난 변화겠는데요?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네. 이동 시간이 똑같이 10분이라면 우리가 일하고 거주하고 투자하는 이 도시의 지도와 그 가치 기준은 과연 어떻게 재편될까요? 부동산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겠네요. 하늘길이 일상이 된 세상,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살고 싶으신가요? 이 거대한 인프라 혁명이 바꿀 우리의 일상과 지도의 다음 단계를 여러분 스스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